길은 하나가 아닌데 나는 불치병에 걸렸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병이었다. 그 병의 이름은 홍대병.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당시 이 병에 걸려 무려 칠수를 하고 있다는 입시생의 전설이 학원가를 떠돌았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홍대병은 그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다른 대학에 붙어도 홍대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재수를 하고 떨어지면 또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7번, 무려 7년간 입시생 생활을 할 만큼 무서운 불치병이었다. 홍대가 뭐라고? 그런데 그 무서운 병에 내가 걸렸다. 덜컥. 고3 때 홍대 입시를 봤지만 떨어졌다. 다른 대학에 붙었지만 당연히 가지 않았다. 대학의 레벨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1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재수를 하고 다시 홍대에 도전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 이럴 수가. 아까운 내 1년.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고 배웠으니까.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한 번만 더 도전하자. 투자한 1년이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삼수생이 됐다. 나는 멈췄어야 했다. 벌써 삼수라니. 이번엔 꼭 붙어야만 한다. 누구보다 노력했고 누구보다 간절했다. 홍대에 붙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그런데 맙소사 또 떨어졌다. 세 번째 낙방.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밤 나는 동작대교 위에서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리 위에서 인생을 끝낼 생각이었다. 3번이나 도전했는데 떨어지다니. 이유가 뭘까? 나보다 못 그리던 애들은 다 붙었는데 왜 내가 떨어진 걸까? 긴장했던 탓일까? 홍대 입시장만 가면 한 번도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니, 거의 망치고 나왔다. 누군가 실전에서 잘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다. 이유야 어떻든 난 떨어졌고 그것은 곧 실력 부족, 노력 부족을 의미했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난 루저다.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대로 죽는 게 깨끗한 선택이야. 그래, 죽자. 하지만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했다.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나를 마주하니 더 비참해졌다. 울면서 다리를 건넜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오.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에 입학했다. 2달 다녀봤는데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다. 겨우 여기 오려고 삼수까지 한 거야? 처음부터 내 자리는 여기였어. 주제도 모르고 덤비더니 꼴 좋다.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대로 루저인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런 패배감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거란 말인가? 갑자기 오기가 생겼다. 내가 꼭 가고 만다. 그렇다. 그 병은 불치병이었다. 어쩌면 그때 멈췄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부모님 몰래 자퇴를 했다. 학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입시 준비를 했다. 사수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에겐 그곳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다른 길은 없었다.
홍대병에 걸려 칠수를 했다던 그 입시생. 거짓이 아니었구나. 바로 나 같은 인간이 그런 입시생이 되는 것이었구나. 고작 대학교의 간판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눈에 뭔가가 쉔 게 분명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오고 홍대 입시를 치렀다. 그리고 그해 나는 4번의 도전 만에 홍대에 합격했다. 이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꿈을 이룬 성공 스토리쯤으로 읽는다면 한참 잘못 읽은 거다. 이건 잘못된 목표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내가 홍대를 갈망했던 이유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어른들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다들 미대 중에선 홍대가 최고라며 입을 모았다. 홍대만 나오면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스카우트한다는 소문도 들렸다. 바로 저기다. 저기만 들어가면 내 구질구질한 인생도 한 방에 바뀌겠지?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할 거야. 지금 내 상황에선 저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생고생해서 홍대에 입학했지만 내 인생은 변하지 않았다. 캠퍼스의 낭만이나 배움의 열정은 개뿔, 오직 학비를 벌기 위해 노동만이 있을 뿐이었고 대기업들이 스카우트한다는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이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 찾느라 바빴다. 그리고 난 길을 잃었다. 4년째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여 자살을 택한 한 공시생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그 청년은 목을 맸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얼마나 죄송했을까?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는 현실도 안타깝고 거기서 실패했다고 목숨을 버리는 상황은 더욱 안타깝다. 고작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버리느냐고. 공무원이 목숨을 걸 만한 일생일대의 일이냐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나 역시 죽으려 하지 않았나? 조금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길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오직 하나,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닌 경우도 많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을 싫어한다. 목숨 빼곤 다 포기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쉽게 포기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봐야 한다. 그렇게 2~3번 도전했는데도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다. 나처럼 4년 혹은 그 이상 매달리는 것은 집착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처럼 잔혹한 말은 없다. 그 목표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끊다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세상에는 길이 많다. 어떤 길을 고집한다는 것은 나머지 길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 그것 또한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너무 괴롭거든 포기해라. 포기해도 괜찮다. 길은 절대 하나가 아니니까. I can do it.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다. 일확천금의 꿈을 꿨다. 주식으로 대박 나서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는 달콤한 꿈 말이다. 처음에는 주식으로 돈을 조금 벌었다. 곧 기대에 휩싸였고 힘들게 모은 돈을 모조리 주식에 넣었다. 어떻게 됐냐고?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면 내가 지금껏 그림을 그릴 리가 없지 않나? 결국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후 정신을 차렸고 지금은 주식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아, 다 잊었는데 막 슬퍼지려고 한다. 아무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손절매다. 손절매란 주가의 하락으로 손해가 났을 때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실패를 인정하고 보유한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내가 산 주식보다 주가가 내려가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것이 예상된다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팔아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못해서 더 큰 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 눈앞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팔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거나 버티기를 한다. 주가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나 그 전략은 대부분 실패한다. 다 잃고 나서야 절반이라도 건질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 일반에 나도 포함된다. 슬프다. 말로만 들으면 참 쉬운 손절매를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만데 아까워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본전 생각에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고 콩코드 오류라고 부른다. 1976년 처음 취향한 콩코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으로 만든 세계 최초 초음속 여객기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만든 이 여객기는 처음부터 두 정부의 기술력을 자랑할 요량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에 효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적은 탑승 인원, 높은 탑승 비용, 낮은 연비, 잦은 고장. 콩코드는 최악의 여객기로 불리며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콩코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자존심상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자 여론에 밀려 2003년 콩코드 프로젝트는 막을 내렸다. 포기는 비굴한 실패라고 배웠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선 포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나 노력 같은 기술을 이미 수도 없이 익히며 살았지만 포기하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포기하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해 더 큰 걸 잃기도 한다. 내가 연이은 입시 실패에도 계속 도전을 했던 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같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콩코드 오류에 빠져 있었다. 내가 투자한 시간이 얼만데 하는 마음이었다. 아깝고 실패를 인정할 수 없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도전하는 동안은 실패가 아니니까. 그렇게 나는 실패를 유보하고 있었다. 사수 끝에 붙어서 다행이지 그때도 떨어졌다면 나는 또다시 입시를 준비했을 것이다.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 다짐했지만 떨어진 후엔 본전 생각에 과감히 포기하지 못했고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현명한 포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더라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실패했음에도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현명한 포기는 끝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체념이나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의지 박약과는 다르다. 적절한 시기에 아직 더 가볼 수 있음에도 용기를 내어 그만두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니까. 인생에도 손절매가 필요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작은 손해에서 그칠 일이 큰 손해로 이어진다. 무작정 버티고 노력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노력보다 용기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포기할 줄 아는 용기 말이다. 노력의 시대는 갔다.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냥 노력 말고 노오력을 해야 한단다. 그런데 노오력을 하고 노오오력을 한다고 별로 달라질 것 없는 세상이다.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에선 노력이 티가 나지 않는다. 모두가 노력하니 기준만 높아져서 더 힘들어진다. 흡사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는 기분. 달려도 달려도 제자리인 기분 말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그 위에는 원래 특출난 인간들이 있기 마련이다. 예전엔 특출난 인간들을 노력으론 어찌해 볼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 정도로 해석했는데 요즘은 좀 다르게 해석한다. 바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들, 금수저들이다. 금수저들과는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저만치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경쟁이라니요? 수저 계급론은 노력이 무상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흙수저들의 한탄이다. 수저 계급론은 요즘 나온 단어지만 이런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런 일은 늘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그걸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스스로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타고난 운명에 지고 싶지 않은 인간의 눈물 나는 의지라고나 할까? 열심히 노력하면 달라질 거란 희망.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다. 노력은 종교였다. 노력은 고마운 것이었고 확실히 효과도 있었다. 노력으로 자신의 타고난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래, 내 환경이 아니라 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라며 모든 부족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착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흙수저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자신을 탓하는 것도 지쳤다. 화가 난다. 더 노력을 하라고? 내가 이 모양인 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이건 모욕이다. 금수저는 노력해서 금수저가 됐더냐?